자, 이제 우리 4번 한 줄 요약부터 볼게. 새로운 가설의 입증 책임. 이게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야. 기존에 예를 들면 학설이 있어. 근데 이 학설에 반대해. 나는 이거 아니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럼 반대하고 다른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어떤 증거? 얘가 틀렸다. 내가 맞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 얘기야. 새로운 가설에 입증을 하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당연히 이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학설을 내세우는 사람? 자, 보자. 기존에 합의된 주장이라는 게 바로 학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학설을 인정했을 때는 다 이게 맞다고 동의를 한 거잖아. 합의를 한 거잖아. 그래서 consensus라고 표현을 한 거야. 기존에 합의된 주장, 학설에 반대하는 연구는 그 합의를 했을 때 입증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담을 충족시킬 만한, 그게 아니라고, meet the burden, 그 부담을 충족시킬 만한, 뭐의 부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합의에 의해 세워진 증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그 부담을 충족시킬 만한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예를 들어 세스쿼치가 있다거나 넷소에 괴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물이 없다는 현재의 견해를 뒤엎는, 현재는 그게 없다라고 하고 있어. 그걸 뒤엎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그런 신기한 생물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치? 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야. believer. 그걸 신봉하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 있고, 그런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틀렸음을 입증할 책임이 회의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입증 안 해도 된단 말이야. 흔히 입증의 책임은 어떤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이게 존재한다. 넷소에 괴물이 존재한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 책임이 있대. 실제로 그게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래. 그래서 해야 할 건 이것만 하면 되잖아. 세스쿼치가 있다라고 하면 세스쿼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만 찾아면 되잖아. 그치? 하나만 찾아내어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있을 것이 확실한 장소들을 샅샅이 다 찾고서도 그 생물을 용케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의심은 된단 말이야. 우리가 충분히 못 찾았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존재,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지문을 또 같이 한번 보자. 결국 사실은 이 첫 문장이 주제문이죠. 여기 또 친절하게, 예를 들어까지 있네, 그치? 예를 드는 앞문장은 주제문이라고 했어, 되게. 그래서 이게 TS 해보자. study, 연구, 어떤 연구? that makes claims, 주장하는. 근데 뭘 주장해? contrary to the existing consensus, 현재 기존의 어떤 합의한 학설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연구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다. needs, 그치? 필요하다. 뭐 할 필요? 제공할 충분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 to meet the burden of proof, 그 증거의 부담. 아니, 기존에 세워진 학설도 증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부담으로 표현한 거야. 그 부담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서 나오는데 요건 한번 그냥 쭉 봐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자. 종종 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 지금 또 이 얘기가 또 중요한 내용이지. 그 책임은 is on the person, 누구에게 있다? who claims the existence of the something, 그 어떤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더라.
왜냐면 보통 훨씬 더 쉽다. 그게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보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all it would take. 자, 요게 주어예요. 요거 혹시 문법적으로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또 통째로 이렇게 외워둘까? All it would take. 들어야 하는 모든 것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뭐다? would be to find. 찾고 보여주는 거다. That Sasquatch가 to prove. 존재한다. The existence of one.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다. 그치? 자,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다. 존재가 뭐야? 존재는 네, existence. 동의어 좀 써보자고. presence. 그치? 존재.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야? 부재. 부재도 알아둬야지. 우리 많이 했잖아요. absence.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아이고, absence. 이렇게 하면 되지. 그쵸? 여기까지 어휘 정리해두고 또 contrary to 대신에 기존의 합의안의 학설에 반대하는니까 반대하고 대치되고 할 때는 항상 against야. 그치? 그래서 요 contrary to 대신에 against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순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순서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 1번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책임 소재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요 정도.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 흐름이랑 주제, 그 다음에 전체 주제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걸 증명하는 게 누구한테 책임 소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바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그걸 지금 기존 학설을 뒤집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계속 그 얘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읽어 나가야 돼. 오케이. 자, 이제 8번.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것은 어려움도 있고 이점도 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심리학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 상태잖아.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 연구로 증명해낸다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벌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심리학에서 연구원들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따릅니다. 이것은 달팽이나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죠. 이것은 절충이 필요합니다. 자, 봐봐. 달팽이나 음파를 연구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건데 심리학이라는 거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내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compromise, 절충이 자주 필요하대. 예를 들어 자연 환경보다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내는 거는 쉽겠지. 좀 더. 뭐보다? 실험실 내에서 행동을 검사하는 것보다. 또 실제 예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더 절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절충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더 어렵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 오케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은 대단한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문장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 그 다음 문장 한번 먼저 볼까? 단지 자신들이 being observed, BPP잖아?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뭐 밥 먹을 때도 좀 더 조심스럽게 먹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막 화가 났을 때 막 진짜 예를 들어 욕을 하고 싶어. 근데도 좀 참게 되고 좀 더 나는 약간 인내하는 사람. 막 이런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 앞으로 가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방안을, imagine, 방안을 conceive, 생각해내는 건 굉장한 cleverness, 영리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꾸며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제 생각보다 더 사회적으로 desirable,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심리학에 대한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이 앞에까지는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나왔어. 그치? 왜 어렵대? 사람들의 실제 생각을 그대로 끌어내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방법의 보상은 연구 결과가 반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실험에서 이 실험의 객관성이 보장되려면 누가 실험하던 그 실험의 결과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그 보답은 연구 결과가 반복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즉 같은 절차를 따르면서 같은 연구를 다시 진행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는 것. 이거는 그 과학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영어 지문으로 같이 보자. 지금 뭐에 대한 거야? 형광펜 해볼까? Psychology, 심리학의 scientific method to perform studies 이거지. 그치?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그것은 that help explain, 그것은 설명하게 해주지. 그리고 또 may predict, 예측하게 해주지. 인간의 행동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this,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challenging, 어렵다. challenging은 difficult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그래서 difficult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뭐보다? 그냥 뭐 달팽이 연구, 음파 연구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왔고.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great cleverness, 굉장한 영리함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conceive, 생각을 짜내기 위해서. 그 방안을. 그런데 어떤 방안을 짜내? 여기도 중요하죠. 어떤 방안을 짜내? That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여기가 중요해. 바꾸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는 건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영리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called reactivity. 지금 이거는 뭐냐? 컴마 치고 지금 PP 들어왔는데 이거 PP 것도 하나 봐도 문법적으로 반응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반응성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altering their thinking,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 생각을 그대로 활용하고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 being observed, 문법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 knowing that,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 중간에 that이 생략된 거 아는 것, 뭐를 아는 것. They are being observed.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원인이 된다.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이거지. 또 differently도 논리 어휘상 알아두세요. People may give answers.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 That they feel. 여기 또 문법적으로 중요해. 봐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설명으로 이 문장 구조를 보여줄게. 자, 이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자, 이 문장 구조 잘 봐. People, 사람들은 may give, 준다, answer, 대답을. 그리고 이 answer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삽입은 뭐야? 그 부사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어떤 대답을 한다? That ar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that이 지칭하는 게 answers니까
복수니까 동사가 are, 복수가 온다. answer, 어떤 대답을 한다? that are more socially desirable,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뭐보다? 그들의 진짜 감정보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쵸? 오케이. 자, 근데 but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payoff, 보상은, 보답이 되는 건 is 뭐다? that the finding, 그 결과물들이 replicable, 반복 가능하다는 거다. 즉, 너가 if you run the same study, 똑같은 연구를 하면 again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똑같은 절차를 따르는 거니까 지금 ing가 와야 된다. 따라 하면 그러면 you will be very likely to get the same result. 그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되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 문제 딱 나올 법 하지 않아? 그치? 자, 먼저 음파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려운지가 나오고 또 자, 이 사람들이 단지 관찰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생각, 실제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자, 여기 but 기준으로 but이 나오잖아. 항상 뭐 but however 얘네 나오잖아. 그러면 순서나 삽입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앞 내용하고 딱 뒤집어지는 내용이 나오니까. 앞에 어려운 점 나오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삽입으로도 들어가기 좋아요. 밑줄로 거놓게 너희들은 앞에다가 삽입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건 어려운데 또 그에 따른 보상도 있다라는 전체적인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9번, 고양이의 사냥 기술 습득. 보통 놀이가 미래의 사냥 기술을 발전시키고 연마하는 것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여기지만 여러 실험에서 이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라고 보여줬어요. 자, 여기 보통 이렇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뭐야? 통념이죠? 수능에서 통념은 반박된다. 그치? 보통 놀이가 이 고양이가 다른 뭐 쥐나 이런 거 사냥할 때 놀이를 통해서 이 기술을 연마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가 이 사람의 입장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펼쳐 나가겠죠?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을 통하여 고양이는 능숙한 포식자가 되고 또 많은 다른 요인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어떤 새끼 고양이들은 먹이 사냥에 능숙해지는데 오래 걸리고 또 다른 새끼 고양이들은 초기부터 능숙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애는 처음엔 좀 못하고 어떤 애는 처음부터 막 잘해. 그렇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차이가 평생 계속되는 건 아니고 사냥 솜씨가 형편없는 새끼 고양이도 뭐 다 잘할 때쯤에는 by the time이 접속사거든. 뭐뭐 할 때쯤. 다 잘할 때쯤에는 되게 catch up, 따라잡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기술이 초기 경험에 의해 향상될 수 있고 또 새끼 고양이가 먹잇감을 죽이는 것을 배우기 위해 그 경험이 직접 해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러 실험에서 보여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쥐를 잡는 기술을 연마할 때 직접 해볼 필요가 없대. 그냥 어미나 다른 고양이가 쥐를 죽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새끼 고양이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만약 이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고양이가 관찰하는 고양이에게 친숙한 존재라면 이런 관찰학습은 더욱 촉진됩니다. 근데 관찰할 때 이 친숙한 존재, 가장 친숙한 존재가 누굴까? 어미죠. 그래서 어미가 하는 걸 보면 이런 학습이 더 촉진된다는 거야. 왜냐면 어미를 믿으니까. 봐봐. 살아있는 먹잇감을 다룰 때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가 선택한 것을 따르고 또 새로운 먹이를 기꺼이 맛보고자 하는 것도 어미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꼭 이 사냥 기술을 습득할 때 놀이로 연마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기술이 습득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래? 그냥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대. 직접 해볼 필요도 없대. 그냥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특히 어미가 이렇게 친숙한 존재가 하는 걸 보면 더 facilitate, 촉진된대요.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영어 지문으로 또 한번 봐야죠.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자, 벌써 이제 통념이 이렇게 나오네. 보통 이렇게 여겨지지만, 보통 놀이가 play,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지만, 실험에 따르면 꼭 그렇진 않대요. 라고 했고, 고양이는 굉장히 능숙한 포식자가 됩니다. 어떤 다른 경험들,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치? 또 이제 어떤 애들은 처음엔 좀 못하고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잘하지만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these individual difference 이런 개별적 차이가 평생에 의해 계속되는 건 아니고 또 이 kittens 새끼 고양인데 that are poor predator 처음엔 좀 잘 poor 못하더라도 보통 caught up 따라잡는데 by the time 이거 접속사라고요. 자 by the time 요거 접속사예요. 언제쯤이면 얘들이 성인 고양이, 다크 성인은 아니고 다 큰 고양이가 될 때쯤에는 다 따라잡는다. 자, 실험에 따르면 또 이 predatory skills, 이 사냥 기술이 can be improved by early experience, 초기 경험에 의해 향상될 수 있고 또 이 경험이 꼭 hands-on, 형광펜 한번 해볼까? 이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우리 한국말도 이러잖아. 내 손으로 직접 이러잖아.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거긴 한데 영어에서도 hand란 단어를 썼네, 그치? 직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직접이 뭐야? direct, 직접. 그치? 혹은 내가 직접, personal. 이런 게 이제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개인적일 필요는 없다. 직접 할 필요는 없다. 그냥 watching,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다라는 말이 나와야 이 관찰 학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본다란 얘기가 나와야 이 관찰 학습이 용이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언제 더 용이하냐면 이 캣이 친숙할 때 뭐가? To the observer cat. 이 관찰하고 있는 고양이가 관찰 대상이 친숙할 때. 그럼 제일 친숙한 게 누구야? 어미라 그랬잖아. 보통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는 어미의 선택이나 어미가 먹어보자고 하는 거를 다 따르고 영향받는 편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그치? 자, 또 이제 포인트 단어가 친숙할 때니까 친숙하다라는 건 familiar의 명사형 familiarity 명사형. 그치? 그 다음 또 동의어 뭐 있어요? 친숙한 intimacy. 그치?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쉬운 단어로는 closeness 요 정도. 그치? 아이고 잘못 썼다. intimacy. 됐어요? 자, 요 단어까지 꼭 챙기기.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10번 볼까? 문화 이해 수단으로서의 예술.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언어로 된 거, 즉 예를 들면 뭐 미드를 본다든지 일들을 본다든지 중들을 본다든지 이러면 영어를 못하면은 미드 보기가 참 힘들죠. 일본어 못하면 일드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자막 없다고 치고. 그치? 연극 같은 거 진짜 더더욱 못 보죠. 그 다음에 오페라 같은 거 볼 때도 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지. 오페라 굉장히 비싼데 내용을 모르고 가면 얘네가 노래를 하는데 그 성악을 할 때 그게 무슨 소린지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고. 바로 그거야. 우리들 대부분 언어적인 유창성, linguistic fluency, 언어적인 유창성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국어 이외의 언어에 어느 정도 acquaintance, 자, 요 단어 알아두세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 영어도 우리 어느 정도 알고, 또 뭐 일본어도 어느 정도 알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근데 통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세계 언어 중 몇 개 이상의 언어에 통달했다고 주장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술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생각, 또 느낌,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기 위한 방안을 우리 앞에 두게 됩니다.
avenue가 방안, 수단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는 언어는 언어로 되는 뭐 연극, 오페라 이런 것들, 드라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의 시각예술, 그림 같은 거, 또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팝송 같은 거 영어로 된 거 내가 영어 잘 못해도 노래 자체가 너무 좋잖아. 그치? 일본 노래? 일본어 몰라도 일본 노래가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 그거야. 이런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것들은 문학과 연극만큼 직접적으로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아. not tied, 묶여 있다. 직접 이야기로.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이 없지. 그래서 외부인이, 여기서 외부인이라는 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국인이 접할 수 있는 어떤 통합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모든 전 세계인이 같이 다 즐길 수 있는 integrated, 이 통합된 문화 스타일을 만드는 거지. 구성하지. 각 문화의 예술적 표현에는 문화 상호 간의 이해와 가치 인정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각 문화 예술적 표현에는 문화 상호 간의 이해, 그리고 가치 인정의 가능성이 다 있다 이거야. 내재되어 있다는 건 내포되어 있다는 거지. 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그 예술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냥 이 그림 보고 그림 좋다, 음악 듣고 이 음악 좋다 이런 거 직관적으로 그냥 듣자마자 이해될 수 있지만 예술적 표현의 주된 주제에 대한 보다 구조화된 이해는 이런 이해의 깊이와 체계를 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전체적으로 영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 시각예술과 음악은 언어적 한계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예술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주요 내용을 영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limited, 제한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죠. 뭐에? 언어적 유창성에. 왜냐면 선생님도 영어를 하지만 내가 영어를 통달했다, 완전 네이티브처럼 통달했다라고는 할 수 없단 말이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요, 외국인이랑 이제 사귀잖아? 사귀는 사람 얘기를 듣잖아? 싸우거나 굉장히 속상한 일일 때 정말 속이 터진대. 왜냐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 표현 같은 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데서 약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거야. 그래서 while we may have,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acquaintance, 이 단어 외우라 그랬다. 이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 그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근데 few, 거의 mastery, 마스터했다. 뭐보다 more than a native tongue, 이 모국어 정도로, 모국어 말고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 few 알아두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few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지. but 하면서 얘기가 뒤집어집니다. 그쵸? 그러나 예술을 통해, 그치? 예술을 통해 we have before us, 우리는 have before us, 우리 앞에 두게 돼요. 뭐를? avenue, 수단을 두게 돼요. 어떤 수단? for understanding, 이해하고 또 인정하는, 뭐에 대한? the extraordinary diversity of thought. 그러니까 이런 diversity가 뭐야? 다양성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그런 감정들, 문화들을 인정하는 그런 수단을 이 art, 예술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art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나 생각의 다양성이나 감정이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쵸? 자, 이 문장이요, 형광펜 이 문장이 그래서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TS라고 쓰고요. Taken together, 전체적으로 the visual art, 그 뭐 시각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런 거 특징이 뭐라고요? 그것은 not tied to,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지 않다. 직접 뭐랑 이야기랑. And 그러니까 그러므로 to language 언어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 그치? 언어랑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comprises 이거는 구성합니다. 뭐를? 자, 이렇게 해볼까? 요게 주어다. The visual arts and music comprise 동사. 복수니까 복수 S 안 붙고 integrated 자, 통합된 문화적 스타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야? integrated 통합된 문화적 스타일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통합적이고 언어적 한계가 없으니까 accessible 하단 말이야. 접근 가능하단 말이야. 누가 outsider 외부인이 여기서 외부인이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외국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다는 거지 이 문화를. 야 저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돼?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 그림을 보고 우리의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there is a potential. 이 문장 구조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there 구조니까 여기가 동사 그리고 여기 주어잖아. 그치? 동사 주어고 가능성이 있는데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문화 간의 이해와 인정. 근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가능성이 inherent라는 게 내재된 이라는 형용사거든. 근데 이 형용사가 뭘 꾸미는 거냐면 요 가능성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문화 간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내재되어 있다 이거지. 각 문화의 이 예술적 표현에는. 이해갔어? 요 형용사 온다는 것도 잘 봐두세요. 이렇게 꾸며주고 while 비록 자 일단 여기 괄호 좀 싹 묶어볼까? 항상 부사절은 치고 빠지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거든.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핵심적인 내용부터 A more structured understanding of the major themes 더욱 구조화된 이해를 하면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 can help 어떻게 할 수 있다? add depth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and order 깊이와 좀 더 체계를 더할 수 있다. 여기 help 동사 왔으니까 이거 알죠? help은 준사역 동사인데 목적어가 너무 뻔할 때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이렇게 바로 오는 구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형이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깊이와 어떤 체계를 더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깊이와 체계를 더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다. 여기까지 체크 다 하세요.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한 주어는 요거 이렇게 체크 다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 수단이나 방안이란 단어가 이 avenue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 챙겨주세요.